우리나라 역사,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Korean history. Gojoseon. Three Kingdoms period. Goguryeo. Baekje. Silla. Unified Silla. Goryeo period. Joseon dynasty. Korean Empire. Japanese occupation. Provisional government. 고조선.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천절, 10월 3일입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천절, 10월 3일입니다. 5. 강화도 만이산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개천절입니다. 5. 강화도 만이산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개천절입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는 세 지역에서 있는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인돌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는 세 지역에서 있는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인돌입니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인돌입니다. 고조선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해 고조선조 만들어진 법 무엇입니까? 팔조법입니다. 고조선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해 고조선조 만들어진 법 무엇입니까? 팔조법입니다. 삼국시대 Three Kingdoms period. 고구려
고구려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주몽왕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주몽왕입니다. 관개토대왕은 요돈과 만주까지 영토를 크게 넓혀 나라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관개토대왕은 요돈과 만주까지 영토를 크게 넓혀 나라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던 왕은 누구입니까? 관개토대왕입니다.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던 왕은 누구입니까? 관개토대왕입니다. 관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엄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석은 무엇입니까? 관개토대왕릉비입니다. 관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엄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석은 무엇입니까? 관개토대왕릉비입니다. 고구려 장군이며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고구려 장군이며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백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신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왕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신 왕은 누구입니까? 온조왕입니다. 삼국시대 중 해상 무역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삼국시대 중 해상 무역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삼국시대 중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삼국시대 중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계백 장군입니다.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계백 장군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궁녀 3,000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왕은 누구입니까? 의자왕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궁녀 3,000명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왕은 누구입니까? 의자왕입니다. 신라 삼국시대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왕입니다. 삼국시대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박혁거세왕입니다. 화랑제도로 인재 양성을 하고 석굴암 불국 사다보탑 등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화랑제도로 인재 양성을 하고 석굴암 불국 사다보탑 등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화랑제도입니다.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화랑제도입니다. 신라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신라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진흥왕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는 무엇입니까? 첨섬대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는 무엇입니까? 첨섬대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첨섬대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첨섬대입니다.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신라, 중국 및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해적을 소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보고입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신라, 중국 및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해적을 소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보고입니다.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통일 신라.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김유신 묘, 태종 무열왕릉 비 등의 문화재와 관계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통일신라, 삼국통일입니다. 김유신 묘, 태종 무열왕릉 비 등의 문화재와 관계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통일신라, 삼국통일입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문무왕입니다.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 누구입니까?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 누구입니까?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는 무엇이 있나요? 불국사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재는 무엇이 있나요? 불국사입니다. 경주의 유명한 문화재, 문화유적, 무엇입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입니다. 경주의 유명한 문화재, 문화유적, 무엇입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입니다. 발해. 옛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깔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옛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깔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대조영입니다.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하여서 당나라로부터 해동선국, 이라 불리우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아 고구려 지역의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하여서 당나라로부터 해동선국, 이라 불리우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아 고구려 지역의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발해입니다. 고려시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어드며 북진정책을 통해 나라 이름도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고려의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완건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어드며 북진정책을 통해 나라 이름도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은 고려의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완건입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삼국사기는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습니까? 김부식입니다.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서장관으로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실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고려시대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서장관으로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실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익점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 가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 가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의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16년간 만든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의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16년간 만든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경판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경파는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청자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독일어로 코레아 등의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독일어로 코레아 등의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우리나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외국의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외국의 상인들이 고려를 잘못 발음하면서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거란이 1차 침입을 하였을 때 뛰어난 외교술로 단판을 지어 돌려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희입니다. 거란이 1차 침입을 하였을 때 뛰어난 외교술로 단판을 지어 돌려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희입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을 하였을 때 귀주대첩에서 승리로 이끈 장군은 누구입니까? 간감찬 장군입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을 하였을 때 귀주대첩에서 승리로 이끈 장군은 누구입니까? 간감찬 장군입니다. 배중손이 이끌었던 부대로 몽골 침입의 굴욕적인 강화, 평화협정에 반대하여 끝까지 항전한 부대는 무엇인가요? 산별초입니다. 배중손이 이끌었던 부대로 몽골 침입의 굴욕적인 강화, 평화협정에 반대하여 끝까지 항전한 부대는 무엇인가요? 산별초입니다. 원나라가 빼앗은 우리 땅을 되찾고 고려식 풍습을 되살렸던 고려의 왕은 누구인가요? 공민왕입니다. 원나라가 빼앗은 우리 땅을 되찾고 고려식 풍습을 되살렸던 고려의 왕은 누구인가요? 공민왕입니다. 조선시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이성계입니다. 조선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한양입니다. 조선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한양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 의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 의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나 바다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나 바다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명나라와 전쟁하기 위한 구실로 일으킨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임진왜란입니다. 명나라와 전쟁하기 위한 구실로 일으킨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성대첩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성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 전사한 곳은 어느 대첩입니까? 노량대첩입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 전사한 곳은 어느 대첩입니까? 노량대첩입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거북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은 무엇입니까? 거북선입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거북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은 무엇입니까? 거북선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장군을 말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권율, 김시민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장군을 말해보세요. 이순신 장군, 권율, 김시민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세종대왕,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세종대왕, 한글날 10월 9일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비가 올 때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영실입니다. 조선시대 비가 올 때 비의 양을 측정하는 추구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영실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추구기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추구기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 있는 그림 무엇입니까?
혼천이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 있는 그림 무엇입니까? 혼천이입니다. 세종 때의 장영실, 이천, 김조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세종 때의 장영실, 이천, 김조등이 만든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로 해시계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부일구입니다. 조선 세종 때 만든 물시계로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경루입니다. 조선 세종 때 만든 물시계로 물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경루입니다. 서울 5대 고궁은 무엇입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입니다. 서울 5대 고궁은 무엇입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왕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경복궁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왕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경복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창덕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 창덕궁입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1호로서 흥인지문이라고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대문입니다. 대한민국 보물 제1호로서 흥인지문이라고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대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 2고 숭례문으로 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대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 2고 숭례문으로 불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대문입니다. 고려시대 청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대표적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백자입니다. 고려시대 청자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대표적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백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말쑥한 색깔, 아름다운 흰 색깔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적 기호에 맞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백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말쑥한 색깔, 아름다운 흰 색깔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적 기호에 맞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백자입니다. 조선시대 사용하던 화폐 무엇입니까? 역전입니다. 조선시대 사용하던 화폐 무엇입니까? 역전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 40기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 왕릉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 40기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 왕릉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의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의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는 무엇입니까? 대동여지도입니다. 조선시대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국 지도는 무엇입니까? 대동여지도입니다. 세종 때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세종 때 만들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입니다.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지고 다닌 신분증 명패로 성명, 나이 신분, 직업 등이 적혀진 길쭉한 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라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호패입니다.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가지고 다닌 신분증 명패로 성명, 나이 신분, 직업 등이 적혀진 길쭉한 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라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호패입니다. 조선 후기에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학입니다. 조선 후기에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한 학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옥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중 옥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누구입니까? 홍길동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누구입니까? 홍길동전입니다. 상업기술을 익히고 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 열하일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박지원입니다. 상업기술을 익히고 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 열하일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박지원입니다. 대한제국. 고종은 조선의 제26대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늑약, 을사조약입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을사늑약, 을사조약입니다. 1910년 일제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술국치, 한일합방입니다. 1910년 일제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술국치, 한일합방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세요. 민족 문화 말살과 인적 물적 자원 약탈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세요. 민족 문화 말살과 인적 물적 자원 약탈을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만주에 보내 독립군을 공격했다 하지만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독립군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좌진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만주에 보내 독립군을 공격했다 하지만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독립군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좌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좌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좌진입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입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입니다. 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하고 이후 중국 상해에서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만들고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이자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하고 이후 중국 상해에서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만들고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이자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많은 학생 시민들이 모여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많은 학생 시민들이 모여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3.1운동, 3.1운동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무엇은 기념하는 날입니까? 3.1절, 3월 1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무엇은 기념하는 날입니까? 3.1절,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3월 1일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 열사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명을 말해보세요. 유관순, 남자연, 손병희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명을 말해보세요. 유관순, 남자연, 손병희입니다. 31일에 왜 이 운동을 벌였나요?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31일에 왜 이 운동을 벌였나요?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별표 3.1 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국의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별표 3.1 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국의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 라는 저서를 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 라는 저서를 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봉창, 윤본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이봉창, 윤본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3.1 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3.1 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본길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본길입니다.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봉창입니다.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봉창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창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8월 15일입니다.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배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에서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식민지배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은 무엇입니까? 광복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봅시다. 우리나라를 점령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봅시다. 우리나라를 점령 일본은 강압적인 통치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쌀과 자원을 빼앗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전에도 많은 애국지사와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병합되기 전에도 많은 애국지사와 민중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다.